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교육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홍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2021년도에 인문사회 중점 연구소로 선정이 되어서 원래 2년차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AI 교육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논문과 글을 읽고 공부를 했고 그간의 귀한 자료들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교육학 전공이기 때문에 교육학적인 관점에서의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CT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것은 CT가 함양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강점을 보이는 사람들인가 였습니다. 교육에서는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존재로서의 촉진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암과 함과 됨에 대한 지원이겠죠. 그렇다면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이 CT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CT를 함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가 우선 제일 먼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 연구에 처음에 나온 논문이 비전공자를 위한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적 고찰이라는 연구였는데요. 이제 5가지 심층 핵심 질문 중에서 CT가 향상된 사람들은 어떤 강점을 보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현장 교사들하고 학계 전문가들에게 물었고 특히 CT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PT에서 보이는 것들인데요. 논리적인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실패 과정을 즐기고 오류를 찾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민감해지고 주도적인 상황, 주도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학습의 전이라고 해서 그러한 경험들이 다른 문제를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CT는 컴퓨팅을 사용하기 이전의 사고 과정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 발견 능력으로의 확장의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홍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의적 측면에서 고려된 CT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 발표의 뒷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CT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조정훈 소장님께서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저에게 주셨던 미션 중에 하나인데 비전공자들한테 좀 더 편안하게 CT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이제 좀 작성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고 있다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사실 경험학습 기반을 가지고 경험학습 이론을 접목해서 CT 함양 교육을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학습에서 말하는 학습이란 러닝 바이 두잉, 행함에 의한 학습, 그리고 경험으로서의 학습을 말하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모든 경험이 다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이 의미 있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어떤 근거가 되는 믿음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믿음을 주는 사고는 반성적 사고가 기반이 되면서 이런 의식적인 탐구와 실험적인 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고의 과정으로 거칠 수 있도록 경험학습주의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 경험이 교육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계신 연속성과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연속성은 이전 경험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나의 이후의 경험의 어떤 특질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상호작용은 이 경험이 외부 조건이라던가 내부 조건, 그러니까 외부 간의 상호작용이나 맥락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적 경험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학습 이론가들은 이제 일상적인 경험을 보다 사고 과정으로 거치게 되고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학습 효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학적인 개념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는 이 경험학습 기반이 이런 이론들이 CT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컴퓨팅 사고력이 정말 사고력답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속에서 그렇다면 사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살펴봤어요. 미국의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가 쓴 저서 중에 How We Think라는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각과 사고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사고의 의미와 사고의 요소들을 고찰했었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머리를 통과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질없는 공상이라던가 아니면 사소한 기억 이런 것들이겠죠. 이 사고의 특성들이 무엇이냐면 우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상호 관련성이 없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이 생각을 사고로 전환하는 이 생각과 사고의 차이를 보면 사고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진 믿음인 거고 그리고 반성적인 사고를 동반하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의 상상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단순한 관찰의 기록이 아니라 창조적인 어떤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학습의 비중이 높은 컴퓨팅 사고력 함양 교육의 특성상 경험 자체가 학습의 시작이고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경험적 사고가 좀 더 이제 학습적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존 두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과학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 사고는 과거의 습관과 개인의 패러다임에 의존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이 좀 어렵고 근거 없는 추론을 인도할 수 있는데 이 경험적 사고를 성찰적 사고와 논리, 체계성, 그리고 실험적인 도전과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과학적 사고는 현재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종합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존 두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존 두이와 윙 교수님을 좀 더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존 두이도 추상적 사고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컴퓨팅 사고력을 처음 주창한 윙 교수님께서도 추상화 과정에 대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좀 저희의 AI 교육에 대한 지향점들을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존 두이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 사상가이기도 하고 사회 철학가이기도 한데요. 어, 민 교수님께서 CT를 주창한 시기보다 이제 100년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때 추상적 사고를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컴퓨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아까 김홍래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추상화라는 추상적 사고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컴퓨터라는 생각의 도구를 가지고 추상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그것 좀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발표에서 좀 하고자 합니다. 존 드이가 주장하는 추상적 사고는 구상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구상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를 모두 숙달한 사람이 어느 하나를 숙달한 사람보다 높은 단계를 가지게 된다, 높은 수준의 사고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구상적 사고를 추상적 사고로, 추상적 사고를 구상적 사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추상적 사고는 교육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고, 지적 문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고, 지적인 주제와 그리고 추상적인 주제를 조금 더 축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존 드이가 얘기하는 추상적 사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의 목적성을 가진 어떤 목표와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추상화 과정에서는 이제 윙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바로는 컴퓨팅 사고력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추상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추상화 과정은 복잡성을 다루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여러 수준의 추상화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잡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추상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추상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추상화 과정은 결국에는 자동화라는 결과물을 전제로 컴퓨터라는 생각의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추론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희는 초중고 이 AI 교육을 이제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도 참 많지만, 정보 관련 교과에서 추상화라는 이 용어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추상화에 대한 개념은 나타나지 않아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추상화의 개념을 좀 설명하고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추상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작은 문제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사물이나 시스템, 문제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선택하고 포착하는 이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산출물이라는 어떤 표현 능력을 꺼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런 절차와 정보 집합에 대한 이런 축약된 결과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구조화시켰던 그림은 CT의 T를 은유화해가지고 표현을 해보긴 했지만, CT의 넓이와 CT의 깊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CT의 넓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법적으로 맞진 않지만, 이 관점과 시각의 넓이라고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부여해 봤고요. CT의 깊이는 우리가 추상화,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추상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CT의 깊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T자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결국에는 CT는 그 실생활의 이슈를 가지고 컴퓨팅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 이 실생활의 이 복잡한 이슈를 폭넓게 이해하고 발견하는 과정들이 CT에는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존 데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추상적 사고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문제가 아니라 비구조화된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교수 방법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CT의 깊이는 교수님들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 컴퓨팅이라는 걸 통해서 추상화 과정을 통해 그 결과물에 대한 자동화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뇌에 대한 그림은 뭐 좌뇌 우뇌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표현됐지만 결국에는 추상적 사고와 추상화 과정에 대한 이런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사고가 확장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실생활의 문제들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이 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T의 깊이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다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 이 추상적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까? CT의 넓이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추상적 사고를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까를 좀 보면 결국에는 존 듀이가 말하는 것은 성찰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자기를 평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의 깊게 자신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면서 자기를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이 성찰적 사고가 이 추상적 사고를 돕는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찰적 사고의 절차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당연히 지금에 와서도 프로젝트 학습이라던가 당연한 이런 과학적 절차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주장하고 싶은 바이고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성찰적 사고를 돕는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what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why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학적 사고, 컴퓨팅 사고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패턴을 조금 더 내려놓고 다양한 사고의 질문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게 교수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학습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성찰적 사고를 돕는 질문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를 했고 지금 자료로 좀 제안을 했었는데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막 돌아가죠.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CT-EL 기반 AI 교육 개념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학습을 기반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AI 교육을 이제 경험학습의 절차적 모형을 제안한 콜보의 이 원리를 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한 포피라는 AI 교육의 내용 체계하고 연결해가지고 교수학습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개념 모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가 계속 고도화될 거고요. 이런 자리들이 있었을 때 계속 발표하고 글로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넘어가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연결주의와 CT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교수학습 기저 이론들도 이제 그리고 학습 이론들도 변화하게 되고 행동주의에서 구성주의, 지금은 인지과학이나 인공지능 발달로 연결주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 연결주의에서 말하는 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습을 설명하는 데 제한한 학습
이론이고요. 학습은 다양한 이 교점, 이 노드의 연결이 필요하고 이 노드는 학습자일 수도 있고 교수자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테크놀로지,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주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결은 필수적이고 이 정보와 사람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도 강조하지만 학습자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들의 교수학습 단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의미 있게 조금 봤던 거는 3번의 절차 중에 기여와 참여,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적절한 도구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제는 지식의 채널이 교수자가 아니라 워낙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학습자들이 그걸 자신의 학습으로 전환해야 하는 주도적인 학습이 조금 더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강조하는 그림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실천력을 통해서 지식의 발달을 조금 더 촉진한다. 이런 연결주의의 이런 단계별의 이런 의미들이 AI 교육에서나 아니면 컴퓨팅 사고력의 함양에 이렇게 좀 조명되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주의하고 그리고 연결주의에서 강조하는 거 아까 김홍래 교수님께도 강조하셨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지식단이 인지적인 구조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구성주의에서나 연결주의에서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을 근거로 해서 의미를 구성하고 그런 인지적인 혼란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줄여가는 과정들이 인지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연결주의에서는 노드 간의 연결이라고 해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 커뮤니티를 잘 형성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상호작용이나 공유 그리고 사고에 대한 이런 클러스터 모든 클러스터들에 대한 학습 커뮤니티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CT 함양 교육의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학습이기도 하고 컴퓨팅을 다루는 학습이긴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제 혼합 환경에 대한 교육 지원과 그러한 시스템과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수진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 러닝 기반의 그 경험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시도들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면 좋을 것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더 모두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유형 검사라던가 학습 양식이라던가 이런 건 너무나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면 이젠 너무 다양한 학습자들의 특성들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경험하는 그런 다양한 수준과 욕구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DB를 잘 모아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환경을 조금 더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이제 환경에서 그 AI 교육을 좀 하고 그다음 오프라인 상에서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그걸 좀 더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을 조금 다양하게 해보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라던가 실험 연구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의적 측면에서의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실패라고 하면 우선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는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 실패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양면과 같아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학습 이론가들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 수준을 볼 때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데 교수님들은 어떤 일에 실패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탓하거나
못한다고 이제 내가 너무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난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노력과 과정에 대한 중심을 두고 내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지 어떤 점이 잘못되었지를 다시 묻는 사람들이 있죠. 이 동기학자들은 이런 평가 목표와 학습 목표를 구분하면서 학습 동기를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CT를 봤을 때 이 실패 내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컴퓨터는 사실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고, 솔직히 그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교육의 매체이기도 하고요. 의도적인 실패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CT의 함양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실패 내성들이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패 내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패 후에 개인이 보이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반응을 말합니다. 실패 내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 경험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실패 경험 후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좀 더 많아지고 실패 경험 후에 좀 난이도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자신의 성장을 돕는데요. 이 CT 함양 교육에서 디버깅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이 실패 내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연구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디지털 배려 계층이거든요. 희귀성 질환 친구들이라던가 신체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뭔가 경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CT 함양 교육에서 그것들을 컴퓨터라는 안전한 실패 환경, 안전한 실패 공간 안에서 이 친구들이 표현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능감과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기 결정성인데요. CT 함양 교육은 특히 더 이 자율성을 갖게, 학습자들이 더 자율성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자기 결정성 수준이 학습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고, 이 동기 유형, 무동기에서 외적 동기 그리고 내적 동기의 이 유형에 따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절 유형에 따라서 학습자의 이 결정성 수준이 나타나게 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교수학습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자기결정성 이론의 이 동기 수준들을 좀 더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학습자들이 이제 교육에 들어왔을 때 자식이 스스로 무언가 선택하고 그리고 동기가 높은 친구들이 학습의 효과는 당연히 높아질 건데 교수자로서 교수 방법적으로는 이 무동기 상태나 외제 동기, 외적 조절에 있는 친구들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기대와 가치에 대한 이론입니다. 개인의 성공에 대해서 기대 신념을 가지고 가치 신념을 가지게 되는데 기대 신념이라는 것은 이 과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가치 신념은 내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높은 기대 신념과 가치 신념을 가진 학습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학습을 참여하고 높은 성취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예측 변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교육에 대한 기대와 가치에 대한 파악들을 하다 보면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이제 진로를 선택한다거나 학습의 지속성을 연속하는 그런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연구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기조절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에 있어서 학습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이 텍스트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랙홀 그림인데요. 저는 사실은 CT가 잘 보이진 않았는데 우리가 블랙홀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저도 CT는 사실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보이는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교수님들 연구를 통해서도 이것들을 계속 연구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미선 교수님께서 굉장히 컴팅 사고력에 대해서 교수님 깊이 지금 그 슬라이드 쇼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네. 지금 노트로 보여가지고요. 다시 아까 다시 하시고. 그러면 그냥 이거 가지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많이 지금 우리 홍 교수님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컴팅 사고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많은 것들 하셔서 이걸 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그 연구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주의 학습 요즘에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이 경험 학습에 기반해서 교설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연구들을 보고 있고 저도 이제 AI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학습에 있어서 이 경험이라는 거 또 그거를 또 다 이제 체계적인 어떤 과학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홀브의 그 4단계 학습 사이클의 기초에서 우리가 컴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연결주의 기반의 CT 함양 교육인데요. 제가 이 연결주의라는 그 개념을 한 20여 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 연결주의가 굉장히 앞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많이 적용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네트워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 왜 필요한지는 또 다 아시니까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 컴팅 사고력을 말씀하셨고 또 앞에서 발표하신 또 교수님들이 이 정의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 컴팅 사고력이 진짜 의미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생들의 어떤 정의적인 측면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교육 설계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개념들이 굉장히 좋은 시도고 굉장히 필요한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구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통합적으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모델이랄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정의적인 측면에서 학습 뭐 실패 내성이랄지 뭐 자기 결정성 굉장히 좋은 요소들을 정말 필요하고 그런 요소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학습 동기 이런 악스 이론 있죠. 악스 이론 이 켈러의 악스 이론을 또 고려하는 것도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컴팅 사고력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세팅이 됐고 많이 논의가 됐고 그러는데 또 요즘에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 인공지능 사고력인데 아직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논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사고력과 또 컴팅 사고력의 어떤 관련성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앞으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 지금 제주대 그 연구소에서도 이 AI 학습 모델에 기반해서 이 컴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AI 학습 연구 모델이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앞으로 또 많이 하는 것이 컴퓨터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